손흥민은 토트넘이 승리한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베르너에게 전화 한마디로 그 진가를 발휘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은 지난 팰리스전에서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이 베르너에게 건넨 한마디가 베르너가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682일 만에 득점할 수 있었던 비밀이라고 밝히면서 손흥민에게 찬사를 보냈는데요. 동점골의 주인공이었던 베르너가 직접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동료들의 응원 덕분에 결국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매우 화목한 사이라는 걸 이미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에서는 더욱 심층 보도를 하면서 손흥민이 베르너에게 독일어로 건넨 한마디로 베르너는 682일간의 골 가뭄을 끝낼 수 있었다. 베르너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은 거의 2년 전인데 토트넘 캡틴인 손흥민의 응원으로 이번 득점이 나올 수 있었다라면서 더 자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베르너는 오늘 환상적인 경기를 냈고 팀에 큰 도움을 줬다. 공격수로서 좋은 찬스를 놓치게 되면 위축될 때도 있다. 나는 그저 베르너에게 다가가 독일어로 계속 해봐라고 말했다. 그의 잠재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베르너는 동점골로 그걸 증명했다라면서 전반전 실수로 움츠러든 베르너에게 다가가서 익숙한 독일어로 응원을 해줬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던 겁니다. 솔직히 경기를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베르너는 손흥민의 기가 막힌 패스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날려버려서 경기를 보는 중에도 화가 날 정도로 정말 허접한 모습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시스트를 날리게 된 손흥민이 오히려 캡틴다운 리더십으로 베르너에게 다가가서 먼저 격려의 말을 건넸다고 하니까 왜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네요. 네. 독일어가 능숙하다는 장점 역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아주 제대로 발휘됐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보면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임대된 베르너의 활약은 은근히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2년 만에 골을 넣었다는 건 둘째치고 실제로 경기 중에 슈팅이 매우 별로라서 축구 못한다는 이미지가 살짝 있던 건 사실인데 토트넘에서 5경기 선발, 1경기 교체로 나와서 벌써 1득점 2도움을 했거든요. 경기당 공격 포인트를 0.5개씩 올린 셈인데 먹튀 소리를 들었던 히샬리송과 비교해 본다면 그보다 훨씬 빠르게 골맛을 봤습니다. 부상만 아니었다면 베르너 자리에서 솔로몬이 활약할 수도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반월판 부상을 당한 이후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서 미래가 살짝 불투명해졌죠. 지난 2월 엔지 감독이 인터뷰에서 솔로몬은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훈련에 합류하기엔 멀었다. 그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것이 그에게 좌절로 다가오고 있다. 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돌아오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 역시 그것을 바란다라면서 솔로몬의 복귀 일정이 아직 미정이라고 했는데 이적하자마자 벌써 5개월째 자리를 비워서 아마 이 선수가 있었는지조차 잊었던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초반에 보여준 손흥민과의 조합이 나쁘지 않아서 분명 기대해볼 만한 선수였는데 부상의 발목을 잡혀버려서 많이 아쉽네요. 참고로 베르너는 아직 임대생 신분인데 올 시즌에 보여준 활약에 따라서 완전 이적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도라면 대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1,700만 유로에 영입하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남은 기간 더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자, 한편 통계 전문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은 최근 매우 흥미로운 통계를 공개했는데 손흥민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회 이상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75%로 최고의 빅찬스 골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면서 손흥민이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는데요. 손흥민에게 유력한 득점 기회가 있을 때 거의 놓치는 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손흥민의 실제 득점이 기대 득점값보다 더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하면 손흥민은 골 찬스가 아닐 때도 골을 만들어내고 좋은 찬스가 올 때는 거의 놓치지 않는 최고의 골잡이라는 말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서 에이징 커브가 아니냐는 망언들이 나왔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던 안티 팬들은 지금 다 어디로 숨었을까요?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히샬리송 역시 올 시즌에 캡틴 손흥민의 뼈저린 조언을 듣고 시즌 중에 과감하게 수술을 한 이후에 정말 180도 바뀐 모습으로 단숨에 두 자릿수 득점까지 해버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에버튼 시절에 세웠던 한 시즌 최다 득점인 13골을 넘어설 기세였죠. 하지만 지난 2월 울버햄튼전에서 무릎 부상으로 3, 4주 정도 결장이 예상되면서 좋았던 흐름이 잠시 끊겼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히샬리송 본인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팰리스전 이후에 히샬리송은 인터뷰를 통해서 다가오는 아스톤빌라전에 꼭 출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부상은 괜찮다. 나는 벌써 훈련을 하고 있고 주중 훈련에도 참여할 것이다. 다음 주말이면 경기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라면서 복귀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혀 침체된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더 불타오르는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괜히 기대도 될 정도였는데, 브라질 현지 매체에서 뜬금없이 히샬리송에게 얽힌 재밌는 일화를 공개하면서 해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같은 브라질 선수이자 토트넘의 동료인 에메르송이 콘테 시절의 일화를 공개한 건데요. 에메르송은 히샬리송이 훈련에 늦어서 콘테 감독이 뭐 할 말이 없냐라고 물었던 때를 회상하며 말을 했습니다. 훈련에 지각한 선수에게 할 말이 없냐는 건 보통 동료 선수들이나 코치진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런데 에메르송이 밝힌 내용은 이런 예측과 전혀 달랐습니다. 히샬리송은 제 출전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는 콘테가 현지팀 상황에 대해 어떠냐고 물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가 플레이한 포메이션이 별로였다는 말을 하면서 추가로 몇 가지 얘기를 더 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면서 지각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토트넘의 전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는 황당한 일화를 밝혔습니다. 히샬리송 역시 당시 상황을 돌이키면서 출전 시간이 필요하다. 이 포메이션은 정말 별로였다.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선수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콘테 감독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생각했던 말을 계속했습니다 라면서 라커룸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말했죠.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유쾌한 일화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현재 토트넘 선수들의 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최근 스카이 스포츠는 현재 시점에서 올 시즌 리그 우승 확률을 짚어봤는데 맨시티가 52.87%, 리버풀이 35.94%, 그리고 아스날이 11.17%라고 봤습니다. 나머지 팀들의 우승 확률은 0.02%라서 사실상 3파전 구도로 본 건데요. 현재 리버풀이 1위고 맨시티가 2위지만 맨시티의 우승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날이 이런 통계가 불만이라는 듯 오늘 새벽에 있었던 셰필드 원정에서 무려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시작 25분 만에 이미 4골을 퍼부었고 전반 39분에 기어이 5대0을 만들더니 후반 58분에 마지막으로 6번째 골을 넣으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죠. 뭐 셰필드가 리그 꼴찌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맨시티와 리버풀은 셰필드 원정에서 2골씩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나름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챔스 16강 1차전에서는 또 포르투 원정에서 0대1로 졌단 말이죠. 분명 토트넘도 부상 악재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할 만했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아스날은 1월에 모든 팀이 두려울 만한 골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에 경기한 리그 7경기에서 무려 31골을 넣으면서 16위 에버튼의 27경기 29골보다 더 많이 넣었고 6위 맨유와 6골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단숨에 득점은 리그 전체 1위가 되었습니다. 챔스에서 빨리 탈락하게 되면 우승 경쟁 시 1%는 아닌 듯 보이는데요. 우선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닌지는 챔스 16강 홈경기 결과에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전승을 해도 우승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현실적인 1차 목표가 자력으로 챔스 티켓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번 주말 아스톤빌라전이 가장 핵심적인 경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승점 6점이 걸린 경기라서 탑4 안에 들려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 매치인데 팰리스전 골맛을 본 손흥민이 2경기 연속골 팍팍 터뜨려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흰수염구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